저희가 준비한 3위와 2위가 연이어서 나왔는데요. 녹취록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.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이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서 녹취록을 직접 공개했습니다. 그 내용부터 저희가 좀 길게 들어보겠습니다.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과 9월 1일 날 통화를 했지만 보시죠. 9월 1일 날 최초 통화를 했습니다. 이 통화 기록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. 전혁수 기자가 김웅 의원에게 물어봅니다. 손준성 검사 아시죠? 성검사만이 보니까 의원님한테 최강욱 유시민 고발장 전달을 했던데 선대위 보고 됐다고 들었거든요. 윤 총장한테 요청받고 그러신 거예요? 그건 아니고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.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이걸 왜?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. 의원님이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세요? 공직선거법 위반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?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그걸 봤을 거예요. 손준성 검사님이 보낸 걸로 꽤 있던데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어요.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이런 것을. 신명 판결문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어제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말 중에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. 이 고발장 관련 윤 전 총장과는 전혀 상관없다. 검찰 쪽에서 받은 건 아니다. 제가 만들었을 텐데. 김웅 의원이 이 말을 이 뉴스버스 기자에게 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거든요. 저도 뭐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혁수 기자, 뉴스버스 기자가 2번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9월 1일 날 하고 2일 날 통화했다는 거죠.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. 왜냐하면 이 사건의 제일 당사자는 일단 김웅 의원과 지금 이 손 담당관입니다. 맞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사건의 네이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지금 명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의 고발을 사주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 보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겁니다. 그게 고리가 있어야지만 이 보도 자체가 일단 성립을 하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기자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통화에서 당시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윤 전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보도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팩트입니다. 자, 그리고 2일 날은 보면 뭐 오락가락한 이야기를 해요. 자,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보도를 할 때 분명히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. 자, 1차 통화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차 통화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.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개입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의심은 있다. 이 정도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보도할 때 1차 통화 사실은 상당히 숨겨버렸습니다. 왜냐?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, 중요하지 않다니요. 이 사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이 뭡니까?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.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증거예요.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윤 전 총장이 한테 개입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사실이 왜 아무런 중요한 사실이 아니죠?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?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저는 제가 상식적인 기자 생활 제가 30년째 하고 있는데요.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.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했어야 되고 아니면 그 통화에 있는 내역 자체를 1, 2차 통화 내용을 그대로 독자들한테 해서 독자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 보도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제가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김웅 의원의 첫 번째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과 상관이 없다. 고발장 내가 만들었다. 이 얘기입니다. 좀 더 차분히 한번 짚어보면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은 이렇게 총 2번 통화를 했습니다. 어제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이 의혹 제기 보도가 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9월 1일에 통화한 건데요. 그 가운데 왜 두 번째 통화 내용만 이 해당 매체가 보도를 한 건지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
저희가 전화를 2번 했어요. 9월 2일 저희가 아침 제 8시 55분경에 첫 보도가 나갔는데요. 전날 밤 9시 반에 먼저 제가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, 저희가 처음에는 이 고발장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고, 이 고발장을 누가 요청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봤고, 윤 총장께서 요청을 했느냐고 물어봤겠죠. 그리고 고발장은 누가 쓴 거냐 이것도 물어봤고요.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다시 추가로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. 저희가 2번째 녹취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. 처음에 저희가 통화 시작을 할 때 김웅 의원이 어제 잘 못 들었다, 다시 뭐라고요?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처음부터 인터뷰를 다시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요. 해당 기자 얘기는 그냥 내용이 없어서,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 내용이 없어서 2번째 통화만 가지고 작성했다는 말씀이신가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거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오히려 1차 녹취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. 왜 그러냐면 실제 김웅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술에 취해서 기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다음에 대화하자는 취지로 하고 전화가 끊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대화를 정확한 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, 2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실제 김웅 의원은 그 고발장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도 그 고발장의 내용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. 그걸 모르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됐는지 안 관련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1차 녹취록은 녹취록으로서의 어떤 사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되고, 실제 검찰 쪽에서 고발장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김웅 의원이 진술을 바꿨거든요. 고발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. 또한 본인이 1차에서는 자신이 이걸 고발장을 만든 것 같다고 했었지만 나중에는 볼펜으로 메모를 했지 고발장을 만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본인도 말을 바꿨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차 녹취는 그냥 기자들의 질문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듯한 답변으로 끝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어떤 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장제원 의원은 어제 이 녹취록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통화 내역을 누락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 이거 왜 보도 안 하죠? 뉴스버스는 왜 이거 보도 안 하고 싹둑 자르고 다음 날 유도신문 해가지고 김웅 의원의 기억이 좀 부족한 거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왜곡, 날조, 공작 보도를 하는 것이죠? 도대체 뉴스버스는 뭐가 두려워가지고 김웅 의원의 최초 통화 녹취록을 공개 못하는 겁니까?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했는지 뉴스버스는 밝혀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찌라시라는 겁니다. 이래서 날조됐다는 겁니다. 이래서 공작이라는 겁니다. 뉴스버스 다 까십시오. 장난치지 말고.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겁니다. 어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왜곡, 날조, 공작 보도다. 이 해당 매체를 이렇게 겨냥했습니다. 녹취록 9월 1일 걸 공개하면서요.